지방대가 학령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청운대가 운동부 신설로 위기 극복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내년 입학생 모집을 위한 수시 모집에서 지원자가 2배나 증가했습니다. 올해 개장한 예산시장의 방문객 가운데 절반이 충남이 아닌 다른 시도에서 찾아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말까지 예산시장 방문객은 3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홍성군이 생활 폐기물 공공소각시설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해 세 번째 공모를 실시합니다. 이번 공모에서도 신청자가 없을 경우 홍성군이 직접 후보지 선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천안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임야 3헥타르를 태우고 4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산불 발생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학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신입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 대학교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운대학교가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운동부를 창단했는데요. 네, 운동부가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지방대학의 위기에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정호석 기자입니다. 올해 창단한 청운대 야구부. 대학야구 유리그에서 4승 1무 6패를 기록하며 12개 팀 중 6위를 차지했습니다. 높은 순위를 기록하며 창단 첫해 대학야구 최강자를 가리는 왕중왕전에 진출했습니다. 학교는 선수들이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훈련 장비와 야구용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고 앞으로 매학기 생활지원금 50만 원씩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창단팀 치고는 학교에서 도구 지원을 전부 다 해줘요. 숙박하고 그다음 먹고 하는 것들을 전부 다 학교에서 지원을 좀 해줬습니다. 그리고 올해 실내 연습장도 지어서 우리가 거기에 활용을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올해 또 웨이트장을 또 한 몇 억을 들여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야구부와 함께 축구부도 창단한 청운대. 학령 인구 감소로 신입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자 인기가 많은 운동부 2개를 만들어 신입생 유치와 학교 홍보에 나선 겁니다. 학교 측은 올해 두 운동부가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지난해보다 운동부 지원자가 늘어났다고 말합니다. 수시 모집만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야구부 지원자는 지난해의 2배, 축구부는 1.5배에 달합니다. 두 팀들이 성적이 이제 좋아지다 보니까 야구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경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방송에도 나가고 그러면서 학교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있어서 올해는 좀 더 운동부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좀 많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운동부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선수 대부분이 다른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지역 내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대학의 운동부가 경기와 훈련을 위해 홍성을 방문해 머무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학교에는 그 학생들에 대한 활력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지역에도 다른 연구팀들이 와서 훈련하면서 지역 경제도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고 또 저희 학교의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도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청운대는 운동부의 인기에 힘입어 내년 운동부 정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올해 1월 개장한 예산시장 방문객 절반이 다른 시도에서 찾아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군은 올해 시장 운영 자료를 바탕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른 시도 방문객 유입 비율이 48.9%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내비게이션 이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예산군 방문 건수도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예산군은 연말까지 예산시장 방문객이 3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성군이 생활 폐기물 공공소각시설 후보지 3차 공모에 나섭니다. 군은 공공소각시설 설치를 위해 지난달까지 2차례 공모를 진행했지만 신청자가 없어 3차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시설 유치 지역에는 약 80억 원 규모의 주민 편의시설 또는 주민 지원 기금 마련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인데요. 3차 공모에서도 신청 지역이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직접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천안의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1일 저녁 8시쯤 천안시 남동구 병천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4시간여 만에 꺼졌는데요. 이번 화재로 임야 3헥타르가 불에 탔으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산림청은 자세한 화재 원인과 피해 면적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소방당국은 일부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산불 발생 위험이 높다며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논산에 있는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이 지난 20일 국학자료 기증 기탁자의 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네,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송현정 선임연구위원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유교문화진흥원에 근무하는 송현정입니다. 예, 먼저 기증 기탁자의 날 행사를 추진하게 된 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번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충청국학진흥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의 국학자료 수집에 기여한 공로자와 기증 기탁자에게 공로패, 감사패와 더불어 기념품 전달과 축하 공연 등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자리였습니다. 네,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은 유교 문화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해서 연구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의 자료 수집 성과가 어땠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은 국학자료의 수집, 보존, 관리, 아카이브 구축, 연구 등 국학자료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개원을 전후해 충청 지역 관련 국학자료 수집 활동을 통해 2023년 11월 현재까지 4만여 점의 국학자료를 수집했는데요. 이를 통해 국가지정문화재로 이색초상과 윤중초상과 같은 보물 7점과 국가민속문화재 54점, 도지정문화재 23점을 기증, 기탁받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네, 소중한 자료들을 잘 관리하는 노력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앞으로의 계획도 함께 설명해 주실까요? 네,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은 기증 기탁 국학자료를 안전하게 보존, 관리하며 학술 연구와 세미나, 국역 등을 통해 그 가치를 알리고 전시, 홍보, 책자 발간 등을 통해 대중들과 공유하면서 미래 세대에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소중한 국학자료를 기증 기탁해 주신 분들에 대한 예우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송현정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지역별 사회 간접 자본 실태를 전해드릴 텐데요. 먼저 충남은 지난 대선에서 대규모 SOC 사업인 철도 관련 공약이 많았습니다. 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들이 답보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요구하고 있어 불만이 높습니다. SK 브로드밴드 송용환 기자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충남 내륙 철도를 건설해서 삽교와 대전을 잇겠습니다. 중부권 동서 횡단 철도를 만들어 낙후된 동서 간 교통망을 연결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충남 지역 대선 공약은 대부분 SOC 사업, 그중에서도 철도가 줄을 이뤘습니다. 충남 서산에서 경북 울진에 있는 중부권 동서 횡단 철도, 대전과 예산 삽교를 잇는 충청 내륙 철도,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C 노선 연장 등입니다. 중부권 동서 횡단 철도는 지난 정부에 이어 국정과제로 선정된 대규모 국책 사업입니다. 철도 노선이 지나가는 13개 시군 협력체는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 사업이라며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과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의 사업 추진 의지는 요원합니다. 충청 내륙 철도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중부 지역의 횡단 철도와 대전과 충남을 연결할 수 있는 충청권 산업철도 계획이 하나도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빌공짜 공약입니다. 여당이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에서도 공약으로 내건 GTX-C 노선 연장은 아직 국토교통부의 공식 발표가 나오기 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광역교통 간담회를 통해 천안아산 노선 연장 계획을 밝혔지만
국토부가 기간 단축을 위해선 추가 연장 구간에 대한 원인자 부담안을 제시하고 있어 지자체들의 재정 부담이 클 전망입니다. 천안은 약 1,497억 원, 아산은 1,126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천안까지 연장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많은 반응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자체들이 뭐 어렵게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만 검토해 주신다면은. 앞서 문진석 국회의원은 충청남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GTX C노선 연장은 대통령 공약임에도 정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며 원인자 부담을 하더라도 예산을 사후 보전하는 방식을 고려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과 성안종축장 부지의 국가산단 지정 등 대선 공약을 잇따라 공모사업으로 전환해 충남도민의 공분을 샀던 윤석열 정부. 충남의 미래가 달린 대규모 SOC 사업들이 답보 상태에 빠지면서 정부와 지역 정치권에 대한 볼멘 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네, 한편 충북의 경우에는 중부고속도로 확장과 청주공항 활성화 등 당면한 현안이 수두룩합니다. 네, 하지만 당장 내년 국비 확보가 녹록지가 않아 또 뒤로 밀리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HCN 유소라 기자입니다. 충북의 대표적인 SOC 수건 사업이지만 20년 넘게 제자리 걸음인 중부고속도로 확장. 하루 교통량이 6차로 확장 기준을 훌쩍 넘긴 지 오래지만 서울 세종 구간에 밀려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힘겹게 관철시킨 서청주 증평 구간 확장 사업도 안개 속입니다. 충북도가 사업비 375억 원을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설계비 25억 원만 반영된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도가 이번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살려야 하는 사업은 70개, 3천억 원에 이릅니다. 그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그 지역 국회의원들과 공조해서 그 지역 현안 사업들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도는 국회 설득과 함께 정부 부처 압박에 나섰습니다.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선 도로와 철도 등 국가 계획 반영이 필수적인 만큼 초광역 협력으로 공동 대응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투자 유치의 문제, 관광을 활성화하는 문제, 또 교통을 광역으로 확대해서 구축하는 문제, 규제를 완화하는 문제에 우리 힘을 합쳐야 된다. 지방 재정 악화로 자체 SOC 사업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충북도는 모든 사업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거쳐 내년도 예산 7조 1,400억 원을 편성하고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한동안 손대지 않았던 지방채 발행에 들어갔습니다. 정부 교부세 감소와 부동산 거래 급감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을 더하면 역대급 세수 결손이 예상돼 1,383억 원 규모 지방채 발행을 중앙정부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법인세 감소 영향이 본격화하는 내년도 세수 상황도 낙관할 수 없다고 진단합니다. 정부가 좀 이렇게 급격하게 지방 재정 감소하는 것에 대해서 일정하게 좀 대책이 마련하는 것도 좀 필요하고. 팍팍한 지자체 살림에 국비 증액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지부진한 SOC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지자체의 역량을 벗어나 정치권의 도움이 절실해졌습니다. HCN 뉴스 유소라입니다. 충남 스마트팜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GS 편의점과 슈퍼에 공급됩니다. 김태흠 충남지사와 허연수 GS 리테일 대표이사는 22일 계룡에서 상생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충남 스마트팜 생산 농산물은 전국 GS 편의점과 슈퍼 18,000여 곳에 공급됩니다. 또 고품질 충남쌀 15,000톤을 해마다 GS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충남도와 GS 리테일은 충남 농산물을 활용한 신선식품과 간편식 등 신제품도 공동 개발할 계획입니다.